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자산 토큰화가 미래의 큰 테마 중 하나라고 제가 말씀만 드리고 정작 어떤 코인들이 수혜주인지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자산 토큰화라는 단어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3년 3월에 어떤 한 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돼버렸죠. 이분은 바로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의 영향력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 비트코인은 잊어라. 다음 암호화폐 업계 트렌드는 자산 토큰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분 말대로 비트코인 잊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잊으라고 하면서 이분은 열심히 현물 ETF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말이 씨가 되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단적인 예로 올해 10월 말에 이제 미국의 토크나 국채 규모가 올해에만 600% 급증을 했다. 미국의 국채를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로 돌아다닌 게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부동산과 함께. 그래서 이 실물 자산화 토큰 시장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10년 안에 10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일단 예측이 됐고요. 그러면 이 토큰이 어디 플랫폼 위에서 올라가느냐, 이 플랫폼도 잠재적인 자산 토큰화의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이더리움이 압도적이더라. 스텔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후발주자인 폴리곤과 솔라나 위에서도 약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이제 국채가 토큰화돼서 돌아다니더라. 이런 코인들도 잠재적인 자산 토큰화 수혜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3년엔 AI 테마가 열풍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이 실물 자산 토큰, 리얼 월드 에센 테마가요, 반드시 묻어야 됩니다. 코인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대기업, 증권사 할 거 없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얼마나 포모가 오는지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 14일에 리플의 CTO가 나와서 내년에 XRP 레저 기반 RWA 프로토콜이 나올 수도 있다. 이르면 24에서 25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왜냐? 이 시장은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나 너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 말을요. 10월 14일에 하셨는데요. 이르면 24년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늦었다는 거죠.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관심 갖고 열심히 지켜봐 달라. 나 이거 하고 있다. 지금 어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카카오와 함께 거의 죽은 코인으로 취급되던 클레이튼 역시 RWA 토큰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네오핀과 클레이튼이요. 동시에 인도네시아로 날아갑니다. 어떤 회사로요? 선박 회사로 날아갔어요. 선박 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동성을 강화하겠다. 이게요, 뭐 채권, 부동산뿐만 아니라 배마저도 배가요, 아시겠지만 사고 팔기가 어렵죠. 그리고 만드는데도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화, 토큰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선박 회사도 고마운 일이고 클레이튼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꽁짝이 맞아서 11월 8일자로 이런 기사까지 뜬다. 그러니까 리플도 그렇고 클레이튼도 이 실물 자산 토큰화의 잠재적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혜 종목 더 있긴 한데요. 뒤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잠깐만 FTX가 왜 망했을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실물자산 토큰화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제 형이 저희 채널에서 나는 누가 FTX 쌤을 죽였는지 알고 있다. 이런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캡처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게리 겐슬러가 전화 한 통으로 죽였다입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요. FTX는 대마불사였습니다. 블랙락이 투자를 했었고요. 캐나다의 연금이 투자했었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뭐 삼성, 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는데 망해버렸었죠. 그게 이해가 안 갔던 데다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FTX가요. 파산했을 때도 70개가 넘는 업체가 와서 우리가 그거 인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만큼 탐나는 이제 사업 모델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파산 직전에도 이제 케빈 오리얼이라는 캐나다의 억만장자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죽인 사람은 게리 겐슬러다.
왜냐면요, 이제 파산 전에 여기저기 쌤이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 일론 머스크에게까지 전화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케빈 오리어리에게도 전화를 했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게리 겐슬러가 코인 업계 규제 강화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됐다. 도와줄 사람은 넘쳐났는데요. 게리 겐슬러 때문에 이거 못 도와줬고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1차적인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왜 FTX는 파산해야만 했을까? 게리 겐슬러가 본인 욕심으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겠죠. 그럼 왜 죽어야만 했을까?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CFTC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우리한테 CFTC한테 1년간 로비를 그렇게 많이 하던데? 라고 약간은 치사하게 고백을 한 거죠. 본인들이 로비 받아놓고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SEC도 로비를 많이 하긴 했겠지만 CFTC로 굉장히 많은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일단 이 자체가 별로 뭐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FTX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2년 10월 말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요, 미국의 뭐 기득권, 뭐 페드나 뭐 IMF나 이런 곳들이나 아니면 뭐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업계나 아무튼 월가나 다 그렇게 달가운 계획은 아닌 거죠. 화폐를 자기 마음대로 발행한다는 자체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가 이거 하려고 사실 복습을 한 겁니다. FTX US에서는요, 이미 스톡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열심히 22년 7월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거 저는 써봤는데요. 굉장히 쓰기 편리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FTX는 증권 토큰화의 이미 선구자였습니다. 선구자. 모두가 지금 뛰어들고 하고 싶은 그 증권 토큰화의 선구자. 이미 시스템을 그 알레마다 리서치를 통해서 거래소를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좋았기 때문에 알맞게 갖춰놨습니다. 만약에 FTX가 살아있었으면 이 시장 다 FTX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탄탄했다. 그리고 이 장점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미국의 그러니까 이 FTX 코인 거래소에서요, 미국의 수백 가지나 되는 주식을 다 사고 팔 수 있었죠. 뭐 애플, 테슬라, 구글 모든 걸 할 수 있었고요. ETF 역시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선물도 있었고요. 각국의 통화도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다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죠. 증권사와 다르게. 그리고 소량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0.01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과 다르게 세금이 없었습니다. 양도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는 게 더 낫던 거죠. 증권사보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를 줬습니다. 뭐 USDC든 DT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한 8% 정도 이자를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그 코인에 대한 이자를 줬었고요. 어떤 코인을 사고 팔 때도 제 기억에는 랜덤으로 어떤 코인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엄청난 그 선점 효과를 누렸겠죠. 하나 단점이 있다면요. 증권이 아니고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가 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망하게 된 거죠. 참 다시 생각해도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증권 토큰의 선구자였기 때문에 파산해야만 됐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리얼 월드 에셋 테마가 불면 어떤 코인이 오를까? 네, 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투자는 신중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거래소나 뭐 운용사나 뭐 이런 코인 관련 회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그 중에 하나로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올해 8월 달에 권도영이 못한 걸 해냈다고 하면서요. 디나리라는 어떤 듣보 말 처음 들어보는 거래소가 탄생을 했었죠. SEC가 쿵짝쿵짝 해가지고 갑자기 승인을 해줬었죠. 이 말인즉슨 권도영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토큰 증권화를요. 아무튼 근데 디나리라는 건 뭐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또 핑거라고 해서요. 코스닥의 한 핀테크 업체가 있어요. 이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테마가 불면 스치기만 해도 뭐 상한가 뭐 이런 느낌인데요. 핑거 주가가 11월 17일자로 휘파람을 불었다. 제 기억에 한 26% 올랐던 기억이 나요. 중국과 토큰 증권 발행 사업 협력 확대할 것 같은데 하니까 갑자기 확 올라버린 겁니다.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이 테마가 엄청나다. 근데 뭐 핑거 이런 코스닥이죠. 코스닥 이런 주식을 사는 건 글쎄요, 한번 신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디나리도 살 수 없고요. 핑거도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블랙락이나 JP모건이나 뭐 시티은행이나 다 이걸 한다곤 하지만 이거를 자산 토크나 테마주라고 하기엔 너무 크죠.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선책으로 코인베이스가 어떨까? 블랙락과 뭐 협업이 돼 있고요. 웬만한 현물 ETF 거래 이 운용사들은 다 코인베이스와 협업을 맺어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산다면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 너무 지금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 밑으로는 와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코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산 토큰화의 압도적인 수혜주 1위는요,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뭐 올해 9월, 10월부터 계속 체인링크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오라클을 비롯해 다양한 시스템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체인링크는 이제 블록체인과 실물 자산 데이터를 연결하기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이 시장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오를 것이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체인링크의 특징은 오라클의 기능이 있죠. 실물 자산과 연동이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블록체인과 실물 자산, 부동산이든 뭐 채권이든 여러 실물 자산이 있잖아요. 요거를 연결하는 게 오라클입니다. 실물 자산을 끌어와서 블록체인 위에 태우는 기능, 이걸 오라클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물 자산은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요. 뭐 미술품 가격이 올라왔는데 실시간 반영이 블록체인에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격이 바로 끌어와야 되고요. 이게 누구 소유? 뭐 A에서 B로 넘어왔는데 그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그리고 분배는 누구한테 할 것이며 보관은 어디에서 할 것이며 이게 오라클 기능인데 여기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회사가 체인링크다. 코인이 체인링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RWA 테마주의 압도적인 이제 뭐 대장주라고 할까요? 두 번째로 올해 7월 달에 CCIP라는 기능을 발표를 했죠. 스위프트와 공동으로 개발을 한 기능입니다. 이것도 쉽게 그냥 설명을 하면요. 브릿지 간 보안성이 확대된다. 이게 항상 해킹이 될 때요. 이 브릿지 간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서 트론으로 넘어갈 때, 브릿지에서 브릿지에 넘어갈 때 이 가운데 이 넘어가는 때 이제 이더리움을 팔고 트론을 사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이가 항상 해킹이 되더라. 근데 이 CCIP 기능을 도입을 하면 보안성이 확대돼서 해킹 당할 일이 없다.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체인링크의 CCIP를 활용하는 플랫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올해 7월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일단 CCIP는 메인넷 초기 액세스 단계에서 이더리움, 아발란체,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을 지원한다. 이런 곳들이 CCIP를 이제 적용을 받아서 돌아가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CCIP는 스위프트와 이제 이미 제휴를 해서 개발을 공동으로 한 건데요. 스위프트라 하면 전 세계 11,000개의 은행 위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메시징 인프라인 거죠. 근데 여기를 체인링크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CCIP를 통합한 아까 이 5개 블록체인 외에도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에이브가 도입 예정이다. CCIP를 도입할 예정이고 이미 신세틱스는요, 뭐 레이어 2라고도 하고 탈중앙화 파생상품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CCIP 메인넷에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도 잠재적인 자산 토크나 비록 체인링크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자산 토크나의 수혜주라고 봐도 될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신중히 공부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정리를 하자면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국채 토큰을 올렸던 뭐 스텔라,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가 있었고 뭐 선박까지 올린다는 클레이 그리고 리플은 예정 앞으로 출시하겠다 앞두고 있죠. 그 외에도 실물자산 토크나 플랫폼 언탱글드라는 곳이 이제 셀로에서 출시가 됐다더라. 그리고
셀로까지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좀 안정적인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밑에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RWA 프로토콜 폴리트레이드, 약자로는 TRADE라고 해서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막 되고는 있더라고요. 역시나 RWA 마켓 구축 파트너십을 맺었다 하는데, 글쎄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서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10월 말 11월 초에 엄청난 폭등이 있었던 아크와 폴리메시, 예전 말로는 폴리메스죠. 뭐 막 100%, 200% 이렇게 올랐던 코인들도요. 테마성 재료인데요. 무슨 테마였냐? 현실 세계 자산. 역시 리얼월드 SN 테마 코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갑자기 폭등을 하더라. 근데요, 하나 재밌는 건요. 이 코인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코인입니다. 아크나 폴리메스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오르고 보니까 알고 보니 리얼월드 에셋 코인이더라.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테마가 불면 뭐가 날아갈지 모릅니다. 뭐 그냥 묻으면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사실 지금도 벌어졌었고, 불장 때는 더 이런 현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에 왔습니다. 25년 즈음에는 자산 토크나 테마는요, 반드시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웬만하면 반드시 안 쓰는데 이건 분명히 큰 이슈가 될 거라 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제가 이제 글을 쓰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형제의 포트폴리오 중에 체인링크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문제는 저희도 체인링크를 익절을 하긴 했는데요. 남들 오를 때 정말 안 오르는 코인이어서 큰 수익은 못 보고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서야 자산 토크나라는 새로운 내러티브와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문제는 우리의 코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참을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